네. 지난주 첫 순서를 진행하고 나서 크게 화제가 됐던 코너입니다. 내부자 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국감 때문에 못 나온다고. 네.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스튜디오로 모셔서 수갑으로 묶어두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이 소개 순서는 선수하고는 다른데요? 연로하신 우리 김성태 의원님부터 먼저 소개를 하는 게 당연하죠. 국회의원은 항상 선수로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성태 의원님이 연로하시니까 뭐 제가 우대를 해드려야죠. 경로사상에 의해서. 자, 제가 무줄도사라고 부르기로 한 안민석 의원과, 그리고 제가 외나무 선생이라고 별칭을 지어드린 김성태 의원님인데, 지금 국정감사로 굉장히 바쁘시죠, 두 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그동안 또 저희 새누리당 사정으로 반쪽 국감밖에 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 이제 치열하게 국정감사를 해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아쉬운 대목은 국회가 이렇게 파행되는데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의 그런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는 국가를 위해서도 의장의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께서 국회의장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진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무줄도사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이 대목을? 이게요, 지금 여당이 정세균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하는 대통령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인데요. 누구 방지법이다,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네. 또 새누리당 주장이 타당하지도 않고 실현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립 의무를 이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께서 국회 법과 관례를 위배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화풀이 정치고 억지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억지 정치를 할까, 그 배경을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 국회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죠. 거부했죠. 그리고 미러재단과 최순실 게이트 터져선 민심이 아주 흉흉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 전환을 할 뭐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초유의 여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정세균 의장을 일본 말로 이지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민들이 속지 않죠. 네. 자,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멀리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뭐랄까요, 졸리기 시작할 정도의,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그래서 두 분이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 공장장께서 특히 안민석 의원의 말씀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청취자들이 좀 전에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목소리도 못지않게 졸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또 나랑 각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전화 옆에 없으니까 금방 이렇게 표가 나네요, 그냥. 네? 자, 다음 주에는 두 분 다 나오시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이 나오시지 않고서는 이 코너는 뭐랄까요, 하나만하다. 일단 두 분이 나오셔서 현장, 이 스튜디오 안에서 난장판을 벌여주셔야 되는데, 자, 그 아쉬움을 전하고. 김성태 의원님 대면하면서 진행하면은 그 큰 코로 벌렁벌렁 하시는 그게 저는 무서워서 제가 김성태 의원님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굳이 김총수가 나오라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또 김성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다 바빠서라고 전화를 저희 제작진에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림없다고 제가. 생방송 중에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이제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하고. 자, 제가 다른 얘기 전에, 제가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 연결할 때마다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재현 대표의 예. 영이 잘 안 썼어요, 이번에. 예. 그 이유가 뭔가 여쭤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김성태 의원님은 왜 그렇게 영이 안 썼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단식 투쟁을 본인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놓고, 네. 그 단식 투쟁을 이렇게 가열차게 시작한 지 3일 만에, 네. 또 한편으로는 국회는 정상화해야 한다. 싸우는 것은 나 혼자 싸울 거니까 당신들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달라. 이게 이제 이정현 당대표의 정확한 메시지인데 네. 동료애로서 그냥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게 전체 새누리당 당시 의원들의 동료들의 그런 입장이었죠.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집권당은 숙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무리 중립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회 운영을 대표하셨다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고 또 무한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국감까지 이렇게 파행시키면서 한 도리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판을 저희들이 면치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정현 대표가 왜 영이 안 쓰냐, 말을 안 듣냐. 영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료애 때문에 영이 안 쓴 거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야당 입장에서요. 예. 여당이 완전히 봉숭아 학당이 돼버렸어요. 봉숭아 학당이요? 네. 그 학당에서는 훈장의 이야기를 그 학생들이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특히 이제 저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당론과는 다르게 이 상임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거를 거의 준감금 상태까지 만류를 하시고 거기 김성태 의원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론을 어겼으니까 김영우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한마디로 조폭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당론이 국민 여론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사 당론을 어겼더라도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정치인의 판단과 결단은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우 위원장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봉숭아학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김영우 의원에게 상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학당에 그래서 봉숭아학당에서는 1차적인 목적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지키기가 급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민심도 있고 당의 내부의 단합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석이신데 김성태 의원님은 우선 김영우 의원 징계 현장에 사진에 찍히기 위해서 나타나셨나요? 왜 계셨어요? 첫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은 교묘하게 상대 동료원을 그렇게 이제 다 어렵게 만들고. 아니, 왜 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네. 김영우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친아우 같은 그런 관계고, 18대, 19대, 20대 이렇게 내리 삼선을 같이 하면서, 절친으로 이렇게 지내고. 의원님 사진에 왜 찍히셨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인 만류를 하러 갔습니다. 만류를 하러? 당시로서는, 새누리당이 이미 당론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정세균 국회의장하고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판인데,
혼자만의 어떤 그런 정치적 소신을 너무 이렇게 내셔버리면은 첫째는 우리 당이 이제 분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싸움은 형편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 또 세 번째는 사실상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예면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만류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전선이 무너지고 나중에 왕따가 되고 이런 걸 걱정하셨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지 왜 방에서 못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조금 길었을 뿐이에요. 아니, 저는 김성태 의원님이 김영우 국방위원장 격려하고 정말 소신대로 잘 하라.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소신의 정치를 나름대로 여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가시밭길을 걷자. 이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라고 저는 격려를 하러 가신 줄 알았는데 맞네요. 막으러 가시는 거네요.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김성태 코가 지금 벌렁벌렁 하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여기 계셨어야 마구 반론을 제기할 텐데 이게 안 오셔서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원회시죠? 예.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국감에서 민자고속도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 이게 내용이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가족들의 생계를 또 책임지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20대 나이에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인 경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에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을 경험한 의원은 유일하죠, 제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있었지 않을까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동 현장에 가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이? 이명박 대통령은 상근이 아니었죠. 그건 시찰이고 사장. 그렇죠. 사장단이었기 때문에. 네, 사장. 본인은 직접 거기 노동자로 현장에 있었다. 저는 상당 기간 거기서 직접 일을 했죠. 몇 년이나 계셨습니까? 2년 채 안 되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 정치의 모토가 그 당시에 절박했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이건 민생감사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민자고속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최근 3년간의 민자고속도로 이렇게 적자 보전을 위해서 국고가 무려 1조 원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으로 건설한 도로공사의 도로보다도 요금도 무려 1.8배나 비싼 민자고속도로에 3년 동안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서 1조를 투입했다는 것은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요금은 요금대로 비싸게 주고 다른 민자고속도로를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요. 네. 세금은 세금대로 왜 주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게 이제 민자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을 하고 또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한 그런 컨소시엄에 대한 이런 적당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과거의 제도 때문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이 MRG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이런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민자도로 사업자들 배불리는 이런 형태의 과거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식적이지 못한 민자고속도로는 협상을 정부가 다시 해서 그 민자고속도로를 도로공사, 그러니까 재정고속도로로 편입을 시켜서라도 좀 고쳐달라는 게 제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그 국감에서 박수 받을 만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그죠? 예. 무술도사님 그걸 의원님, 김 의원님, 제가 칭찬을 하려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면 본인이 맞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에게 제가 김 의원님 박수 받을 만한 일 아니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자찬을 하시는 바람에. 자찬을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좋은 문제 제기 하셨고요. 예. 꼭 잘 좀 야당 의원님들도 협력해서 관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 의원님이 한번 돋보였으니까 안 의원님도 돋보일 만한 사안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쵸? 이거는 예. 그 최순실 씨 사건 자체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제기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남들은 제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없어요? 저 혼자 정치라는 게, 제 개인 종목이 아니라, 네. 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진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게이트라는 거는 속성상 10분의 1만 밝혀내도 많이 밝혀지는 건데, 이번에는 현재까지 거의 반의 반 정도는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언론들이 잘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면은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 허위 서류를 밝혀냈고, 가짜 총회 밝혀냈고, 문체부가 출장 서비스까지 했다는 거 밝혀냈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강제 각출했다는 기업의 제보를 얻어냈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했다는 정황들도 밝혀냈고, 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업 각출을 주도했다는 또 기업의 또 정언도 우리 노웅래 의원님이 밝혀냈고요.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관심 사업에 두 재단이 특혜를 아주 많이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는 이제 청와대가 수사 지시를 해야 될 차례인데, 그 딱 찰나에 이런 의혹이 진실로 확인되어 가는 찰나에 정경련이 갑자기 재단 해산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재단 해산 결정을 정경련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고, 분명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와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대로 아직 실어보지 못한 것은 여당이 국감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당인 이 사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전달할 기회가 없었어요. 김 의원님. 예.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이 사실일 거라고 추정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어제 미르재단에 대해서 야당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오히려 감사가 끝나고 성과가 없었다고 푸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요? 이 대통령의 이란 순방 때 미르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중동인들은 아주 신뢰를 중시합니다. 그런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국가 간의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K스포츠 재단, 이걸 K타워 문제를 가지고 막 야당이 공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제 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제적인 관계나 또 문화를 비롯한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걸 요즘은 단순한 어떤 신도시 건설만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건설 수주만. 거기에 채워줄 내용까지도 이제는 수출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안민석 의원께서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의혹을 이렇게 쭉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지 말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저는 이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이런 잘못된 재단 만들어가지고 특정인이 사익을 취하려고 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이 동원됐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밝혀진 게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거지. 왜 검찰이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실체가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요. 네? 주장만 하지 말고. 자, 두 분이 싸워주세요. 조치를 취하세요. 조치를 취해버리면은 밝혀질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최순실 게이트는 아주 비방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 그 말씀하시니까 여당 의원님들이 일제히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데요. 사태가 이 정도 됐으면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공식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시면서 공정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은폐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정포시킬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몇 가지를 좀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최순실과 안종범 수석 국회 나가서 증언해라. 그리고 정경련은 이런 일체 관여하지 말고 미르재단, 케이스포재단, 금경위 수사해라. 이렇게 딱 선언하시고 야당에게 경제 외교 문제 우리 함께 집중하자, 협력하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실체들은 누구냐? 저는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우병우 민정수석 버티고 있죠. 또 비선라인 최순실이라는 분은 민간인인데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만약에 이 사태가 1년 후에 터졌더라고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하나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으로 아시고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 규명에 정말 좀 진정 어린 자세로 그러니까 접근을 해주시기 의원님, 네. 이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이라서 안 된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고 검찰이 아무리 제시해도 검찰이 외면하고 은폐해 버리니까 이게 뭐 수사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수사의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지난 4.13 총선이 국민들이 거의 새누리당하고 견줄 정도의 그런 어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도 국민들로부터 이들을 제대로 받는 그런 야당의 모습이어야지 계속 의혹 제기하고 그럴 거 없어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특정인이 특혜를 가지고 어떤 정말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면은 이건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지 말고 그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국감을 준비하고 지난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갖다가 바로 한민석 의원이 제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또 동료 의원들도 엄청나게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마당이면은 실체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나설 수 있게끔 이렇게 주장을 하시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 이 말씀이 또 대통령이나 여당의 그 이야기가 국정감사 하기 전에 똑같았어요. 의혹을 제기하지 마라.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근거를 대라.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지금 현재 한 10일 동안 하면서 특히 저희 교문위에서는 뭐 상대 여당이 안 들어오니까는 새벽 2시까지 아주 야당 의원님들이 현미경 그 국감을 했어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 2시까지 일주일 내내 이것을 아주 조막조막 밝혀서 거의 말씀드렸듯이 이 게이트의 4분의 1 정도를 밝히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한 10분의 1 정도만 밝히면은 선방한다고 봤는데 거의 퍼즐이 지금 다 맞춰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도 의혹을 제기한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스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과 팩트가 뭐고 어떤 게 지금 좀 미진하고 그걸 잘 스타디를 해보시면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구나. 이것을 한 70~80%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의혹이라고 그냥 때를 쓰시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특히 이런 와중에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들어눕고 단식하시고 이냥 단식하시려고 그러면은 기본은 10일은 하셔야 되는데 한 3~4일 정도부터 그냥 들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체력이 약한 여당 대표가 어떻게 국정을 하겠습니까? 여당 대표 하시기 전부터 체력부터 좀 보완하시고 보강하시고 난 다음에 여당 대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이 국민들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하고는 뭐 대화가 김 의원님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님 들어오십시오. 빨리 해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좀 보완하셔야 돼요. 여당 대표 잘 하시려면. 참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저렇게 결례를 하고 계시니
그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행동은 얼마나 주변과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번 국감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고성 때문에 회의 중단 방해 때문에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그런 분들이 지난주 국정감사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있다면 이걸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맨날 며칠을 해놓고도 왜 그 실체를 의혹 수준을 4분의 1, 10분의 1 밝히는 것만 목적했는데 4분의 1 밝혔다는데 왜 4분의 1만 밝혀요? 그냥 최소한 절반 이상 밝혀가지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야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도 실체가 없는 행태의 주장과 의혹으로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김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어보세요. 네. 그 제기된 의혹이 단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걸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뭐 좀 이상한 게 있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상한 게 있죠. 어떻게 그 재단 설립이 아니 뭐가 이상한 게 있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들어봐요. 재단 설립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네. 그 많은 재단의 그런 기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네. 이 재단이 정말 이거는 힘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할 수가 있죠. 네, 이상한 게 있긴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어떤 특정인이 그런 사익을 취한다든지 우리 사회를 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이 재단이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나서서 이 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맹맹백백하게 수사를 해달라. 우리 국민들이 시원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주장을 해야 야당이 맞는데 문제는 이 재단이 만들어졌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재단이 되고 또 야권의 주장처럼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활동 근거지로 이 재단을 만들어놨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 거리를 준비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 이상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의원님. 있어서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안 오셔가지고. 차은택 씨가 네. 자신이 이사장 추천했고 안 의원님. 추천했다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의혹입니까? 방송에는 다른 코너도 있거든요. 오늘도 국감 계속되니까 네. 실체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하면 또 뭘 밝혀내보세요. 했어요? 차은택 씨가 추천하지 않는 이사를 자기가 추천했다고 언론에다가 의원님 이야기를 두 분은 전화 끊고 계속 싸우시는 걸로 하고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